참다가 안 되면은 말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손부터 나가시는 분들. 네. 아니면 뭘 던지는 사람들. 그래 놓고 또 얌전히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나는 참는다. 기회를 다 줬다. 마지못해 마지막에 나가서 터졌다. 네. 라고 자기 정당화를 하시는데 실은 그렇게 참다가 폭발을 하지 마시고 조금 불만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얘기를 잘 하시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의외로 폭력적으로 연결돼서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유형들을 쭉 들으면서 사실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스스로가 깨닫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면 되는데 보통 네.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는 그걸 잘 표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 어려우면 전문가를 찾아오지만 부모한테는 안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 엄마들한테 잘 들어보면요. 우리 아이하고 내 사이가 어떤지 잘 알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또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아이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좋은 엄마구나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데 만약 남이를 통해서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하루에 나하고 우리 아이하고 몇 번 부딪히는지를 조용히 횟수를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치유책도 이제 찾을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그보다는 조금 더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아닌가요? 근데 대부분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뭐 거창한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네. 사실 저는 아까도 봤지만 자기가 어떤 부모인지를 알기 위해서 진지하게 아이랑 부딪힌 횟수를 정해보고 또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생각해보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모는 굉장히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이거 하지 않습니다. 아이하고 부딪히면 계속 자기 방법으로 가고요. 그게 안 먹혔을 때 애 탓을 먼저 해요. 얘가 왜 이러나. 그리고 아이를 검사를 막 시키고. 그게 보통 부모들이 가지는 방법인데 이게 내 문제가 혹시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부모들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한 거고요. 그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모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거 답해주는 것보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아이하고 부딪혔을 때 당신 스스로가 교정해 나가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거를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좀 전에 아빠에 관한 문제를 잠깐 말씀하시면서 이제 손이 먼저 나가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는 것이 언어 폭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거든요. 아이들과의 대화도 그렇고 가령 야단칠 때도 그렇고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특히 자기 화를 못 참는 분들은 아이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꽤 하세요.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너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자 이런 메시지가 가요. 네. 그거 물론 어릴 때 크면 애들 다 웃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한 파괴력이 있어요. 쉽게 우리 부모가 뭔가 뜻대로 내가 안 해주면 나를 갖다가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우리 유기불안이라고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제일 무서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더 나쁜 사람들은 더 나쁜 말도 하지만 저는 욕을 하지 않더라도 너 그러면 우리 끝이다. 이렇게 항상 결말을 먼저 예고하시는 네. 그런 게 저는 정말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러면 아이들이 점점 더 불안해서 말을 안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 중에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자꾸 이럴 거니? 또 그런다. 이런 말 많이 쓰세요. 네. 저는 그 부모님도 이해해요. 얘는 매일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런다 그러면 애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또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또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꼭 해서는 안 될 말이 너하고 나 끝이다. 이 모든 상황을 너무 단정적으로 말해갖고 끝장을 보자 하는 거 굉장히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게 너는 항상 요거밖에 안 돼. 그걸 깔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같은 말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아이고 우리 착한 애가 오늘 왜 이렇게 실수했냐 이러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얘가 숙제를 갖다가 매일 제대로 안 챙긴다. 그러면은 또 숙제 안 챙겼지 너. 그러면 어떡할래? 이렇게 가지 마시고 웬일로 숙제를 안 챙겼니? 이렇게 같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숙제 챙기란 말이잖아요. 네. 근데 한쪽은 너 항상 그런 놈이니까 그렇게 안 되는구나. 한쪽은 넌 잘할 수 있는데 오늘 실수한 건가?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는 내가 좋은 사람인데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네.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은
정말 이게 좋은 아이가 될 수가 있고 이걸 안 할 수 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깨달아서 그런 아이들은 좀 이렇게 뭘 잘해라고 하더라도 상처를 덜 받는데 항상 그 아이한테 나쁜 그런 자아상을 일깨워주는 그런 근데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네. 바꾸면요 갈등이 정말 반의 반으로 줄어요. 그렇겠습니다. 사실 5월의 그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중요성 또 그 의미 생각합니다만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은 글쎄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길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부모 자식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가정을 행복하고 또 따뜻하게 만들려면 어떤 글쎄요 노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특히 이제 한국은 가족주의적인 문화가 강하고 그래서 가족이 정말 중요한 단위인데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 가족들은 너와 나의 구별이 좀 없어요. 너무 뭉치처럼 다녀갖고 부모들 중에서도 꼭 아이들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암만 부모 자식 간이지만 서로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개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한국 부모들은 대부분 이게 너무 붙어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국에서 이 건강한 현대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와 따로 똑같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거리가 좀 유지가 되고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고 또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많이 긴밀했다가 또 어떤 순간은 좀 이렇게 멀어져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지금 그런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그거를 인정하는 가정이 저는 정말 요즘에 건강한 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한 것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슴에 구구절절히 와닿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부모가 아이의 거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